안녕하십니까. 이슈라디오입니다. 주호민이 오늘 2차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심경과 상황을 전했습니다. 주호민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입장문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호민은 끝난 것 같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거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A4 용지 8장에 걸친 주호민의 입장문은 자기 잘못은 없고 학교와 사회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탓이며 오히려 자신들이 오해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점에서 주호민의 입장문이 형편없고 왜 주호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었는지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사와의 만남을 급하게 청했다는 점입니다. 주호민은 입장문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어서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정리하면 선생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들으면 주호민 측에서 계속 선생님과의 만남을 희망했는데 선생님이 거절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선생님이 입장문을 읽어본 다음에 결정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만남을 청한 것은 주호민 측이 아니라 선생님 측입니다. 문제가 불거지니까 부랴부랴 서로 만나서 문제 해결하자는 것은 주호민 측입니다. 자신이 고소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땐 문제 해결이고 뭐고 무조건 직위 해제시키고 옷 벗기라고 기세 등등 하다가 이제 광고도 잘리고 녹화한 방송도 취소되는 다급한 사태가 되자 선생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강자일 땐 선생님 우습게 보다가 이제야 선생님에게 만나자고 하는 것은 주호민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와 명예를 조금 얻었다고 해서 사람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듯 행동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땐 이런 일이 생길 줄 주호민은 몰랐을 겁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정부에 의해 학교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뭔가 다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주호민 측은 아마도 기소당한 피의자 주제에 누굴 만나겠다는 거냐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주호민 측이 아닌 특수학급 교사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서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주호민은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의 주호민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둘째, 아이의 돌발 행동이라 표현한 바지를 벗은 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호민의 입장문을 보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고 상대 부모님이 분리 조치를 원하셨지만 결국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 있는다는 조건부로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상대 부모님이 원했다는 분리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상대 부모님은 주호민 아이의 강제 전학을 원했다고 하는데 분리 조치라 표현된 말이 강제 전학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 별도 학급으로 가는 것을 가리키는지 모호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주호민의 이번 입장문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모호하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일이 발생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문에서는 명확히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성교육 강사 요구에 대한 입장도 있습니다. 주호민은 맞춤반 교사가 성교육 교사를 모셔야 하는데 급하게 구하려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 주호민의 엄마가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 추천해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주호민의 엄마는 맞춤반 교사에게 고마운 사람입니다. 성교육 강사 섭외가 잘 안 되어 고민하던 맞춤반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주호민 아이의 엄마는 맞춤반 교사가 성교육 강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입장문에서는 주호민 아이의 엄마가 성교육 강사를 추천해 드렸다고 하는데 그게 추천이었을까요? 강요였을까요? 이후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했다는 입장문을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추천만 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진행했으니 주호민 부부는 성교육 강사의 섭외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주호민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서 난리를 치고 교사들을 들들 볶았는지 대충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넷째,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 라는 주호민의 입장문 부분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이가 너무 이상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이 가득합니다.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다음부터 행동이 위축되고 이상해져 급한 마음에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불안할 때 익숙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행동이 있는데 교사가 그딴 말 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주어민 부분이 힘들었고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가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다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장문을 보면 아이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노래 흥얼거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교사가 나쁜 것이고 자신의 아이에게 한 것인지 혼잣말로 한 것인지 구분 안 되는 나도 너 싫어를 입 밖으로 낸 교사가 나쁜 것이라 주어민 부부는 판단을 끝냈습니다. 주어민 부부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훈육의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주호민 부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다섯째, 왜 녹음을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도 주호민은 대답합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증거로서만 사용하고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호민은 몰래 녹음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는 점은 모르지만 제출된 증거는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원칙이라고 하고 왜 몰래 녹음했냐는 질문에는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진 못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합니다. 여섯째, 5명의 변호사 상담에 대해 주호민은 부모로서 과잉된 판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나머지 절차는 사법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는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특히 입장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기 전 변호사들에게 따로 도움을 받은 것이 있는지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를 썼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호민은 계속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5명에 대해 상담만 했고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기 전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세히 숨겨진 뜻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주호민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고소를 택한 이유에 대해 주호민의 입장은 그럴듯합니다. 교사를 직접 만나서 상의하기보다는 시스템 속에서 해결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 문의하니 따로 방법이 없다 하여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냐 항변했다고 합니다. 주호민의 입장문에서는 이게 난동이라 와전된 이야기를 하는데 주호민 측은 항변을 강하게 한 것이라 생각하고 학교 측은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호민 측과 학교 측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외삼촌이 같이 갔을까요? 자신의 아이 문제를 논의하러 학교에 가는 부부가 아이의 외삼촌까지 같이 가야 할 사정이 있었을까요?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그 내부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8번째, 주호민의 입장문에서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힙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가 잘못한 것은 다른 학부모들과 미리 의논하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아이가 바지를 벗고 주호민 부부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외삼촌이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명이라고 내놓은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녹취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녹음 자체가 불법인데 그건 몰랐나 봅니다. 주호민은 필요할 때엔 우리 사회의 원칙을 찾고 법을 잘 지킵니다. 교장실에서 자신들이 녹음한 것을 들려주려 했을 때엔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떠오르지 않고 다른 학부모에게 들려주면 위법이라서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호민 측이 인정하는 유일한 잘못이 바로 다른 학부모와 사전에 의논하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현재의 법 체계에서 다른 학부모와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불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호민 측은 불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9번째, 주호민 부부에게 특수학급 교사는 지금 기소된 피의자뿐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주호민의 입장문을 보면 교사의 행위는 학대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상대 교사의 사과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호민 부부에게 특수학급 교사는 잘못해서 자신들에게 사과해야 할 피의자라는 뜻입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주호민 아이의 엄마에게 선처 의사를 물었을 때 형사사건이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히 선처할 생각이고 선처를 위해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겠습니까? 주호민 측의 그 태도에 참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히 선처할 생각이라는 그 표현이 참으로 역겹습니다. 누가 누굴 선처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태도를 1년 정도 보이다가 주호민 밥줄이 끊길 것 같고 사람들이 주호민의 부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호민 아이의 엄마가 간첩 같은 만화를 그렸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갑자기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졌다는 말입니까? 학교 측에서 주호민 측의 선처에 대해 물어봤을 때 주호민 측은 사과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이라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 관련자들은 아마도 주호민 측의 이러한 대답에 많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사과를 받으면 선처해 주겠다는 그 건방진 태도 때문에 말입니다. 외삼촌이 했던 것은 교장 선생님에 대한 강한 항변이었고 특수교사가 했던 것은 자기 아이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0번째, 현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뻔뻔함. 주호민은 입장문에서 현재의 시스템의 결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 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의 표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사건 또한 검찰의 기소가 문제였다면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이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주호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를 고려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지만 시행되는 제도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까지를 고려한 바탕에서 설계되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원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중형을 받는 범죄자들이 사회 시스템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외치는 부분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사회 시스템에 작은 원망이 있다는 주호민 입장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민 측에게 특수교사는 아직 잘못한 일이 많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교사일 뿐입니다. 입장문 마지막 부분에서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민은 오늘부로 대중의 인기는 물론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진실한 사과를 했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부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니 주호민이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옹호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주호민이라는 인물은 어떻게든 고쳐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 특수교사가 유죄 아니면 무죄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해도 특수교사는 설리반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로 남을 것이고 주호민은 자폐아 부모의 잘못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10년, 20년 지났을 때 주호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공한 웹툰 작가일지 아니면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결국 사회에서 매장된 인물이 될지 이미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습니다. 지금처럼 주호민에게 여론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상상외로 논란이 잠잠해지고 여론은 다른 먹잇감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수교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할 때마다 뉴스는 진행 상황을 알릴 것이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반복 학습하면서 주호민 작가에 대한 실망감을 되새김질할 것입니다. 특수교사가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주호민 작가는 계속 거론될 것이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 아마 주호민 작가에게는 최악의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만일 특수교사가 무죄라면 주호민 부부는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힌 부부가 되는 것이고 만일 반대로 특수교사가 유죄라 해도 아이에게 녹음기 붙이고 녹취 편집해서 필요한 부분만 증거로 제출한 악한 부부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어느 쪽의 결과든 주호민 부부에게는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보아하니 주호민 부부와 그 아이의 외삼촌이 아주 가까운 사이 같아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주호민 작가님 부부에게 이민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호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곳에 가서 아이 교육에 전념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실 때 이왕이면 외삼촌과도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교의 대표인 교장 선생님께 강하게 항변할 만한 인물이라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길고 긴 주호민 측의 입장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의견을 말씀드리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잊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주호민 작가에 대한 악성 댓글은 절대 금지입니다. 녹음기까지 준비하고 1차 입장문에 고소 완료했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자신에 대한 악플들과 욕설들을 PDF로 증거 수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싶으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으로 주호민 작가에게 돈을 주는 것은 억울한 일이 될 테니 말입니다. 인터넷 어느 댓글을 보니 재미있게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호민의 입장문으로 확인된 팩트들이라는 내용인데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주호민이 사과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 팩트. 성교육 강사를 자기 지인으로 꽂았다는 의혹, 팩트. 의도적으로 교사 만남을 회피했다는 의혹, 팩트. 그러다가 최근에 만나려고 했다는 의혹, 팩트. 면담 취소하고 선생을 고소했다는 의혹, 팩트. 몰래 녹음기를 보낸 것, 팩트. 자기 친척이 가서 난동 부렸다는 의혹, 팩트. 괴담이 모두 사실임을 밝힌 입장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